66세 전직 은행원, 퇴직 후 매일 아내와 여행 다니는 부부의 한 달 연금 이야기. 은퇴하면 시간이 남아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비더라고요. 66세 김성호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했다. 숫자에 밝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인생이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자녀 둘 키워 대학까지 보냈다. 퇴직 직전에는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정작 은퇴를 앞두고 가장 두려웠던 건 돈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는 문제였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먼저 연금 액수부터 떠올린다.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집은 있는지, 보험은 어떤지. 물론 중요하다. 현실은 결국 숫자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보면 의외로 공통된 말이 있다. 돈만 준비한다고 은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김 씨 부부도 그랬다. 젊을 때는 은퇴 후에는 전국 여행 다니며 살자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은 그냥 먼 미래의 농담처럼 흘러갔다. 매일 바빴고 여행은 늘 휴가철에만 가능한 이벤트였다. 그런데 퇴직 후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한번 살아보자. 그 말 한마디에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린 거창한 부자가 아니에요. 김 씨 부부의 월 고정 수입은 대략 이렇다. 국민연금 부부 합산 약 320만 원. 개인연금 약 110만 원. 예금 이자 및 소소한 임대 수입 약 70만 원. 합치면 한 달 약 500만 원 정도다. 요즘 기준으로 엄청난 자산가는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부족한 수준도 아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부가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점이다. 김 씨는 퇴직 전에는 스트레스로 소비를 했다고 말한다. 퇴근길에 괜히 비싼 거 사고 주말엔 쇼핑몰 가고 시간 없으니까 돈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오히려 돈 쓰는 기준이 단순해졌다. 비싼 걸 사는 것보다 시간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부부는 큰 집 욕심을 줄였다. 은퇴 직후 살던 4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24평형으로 옮겼다. 처음엔 주변에서 아깝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집이 줄어드니까 청소도 줄고 욕심도 줄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은퇴 이후 삶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가볍게 사느냐일지도 모른다. 여행은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게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행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쉽게 떠나지 못한다. 이유는 다양하다.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걱정돼서 혹은 막상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다. 그런데 김 씨 부부는 여행의 기준 자체를 바꿨다. 우린 관광객처럼 안 다녀요. 그냥 동네 산책하듯 다녀요. 이 부부는 한 달에 평균 10번 정도 근교 여행을 간다. 강릉, 군산, 통영, 남해 같은 도시를 좋아한다. 하지만 대부분 당일치기이거나 1박 2일이다. 숙소도 비싼 호텔보다 조용한 게스트하우스나 작은 모텔을 선호한다. 평일 이동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비용도 많이 줄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1박 2일 여행을 가면 대략 이렇게 쓴다. 교통비 5만 8만 원, 숙박 6만 10만 원, 식비 7만 원 내외, 카페 및 소소한 비용 3만 원, 합쳐도 20만 원 안팎이다. 젊을 때였다면 그 돈 아껴야지 했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 나이 들수록 통장 잔고보다 기억이 더 오래 남더라고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사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가난 자체보다 매일이 똑같은 삶이다. 아침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병원 가는 일상이 반복되면 사람은 금방 무기력해진다. 김 씨는 여행을 다니며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걸으니까 덜 아프고 웃으니까 덜 늙어요. 아내도 옆에서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집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서로 잔소리하게 되는데 밖에 나오면 풍경 보느라 싸울 시간도 없어요.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건 어쩌면 거창한 사랑보다 이런 생활의 리듬인지도 모른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현금 흐름.
김 씨는 은행원 출신답게 은퇴 준비의 핵심을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했다. 은퇴 자산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에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집값이 몇 억이라고 안심하지만 정작 생활비 현금 흐름이 부족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에는 월급이 끊긴다. 결국 중요한 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이다. 그래서 김 씨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은퇴 준비는 목돈 싸움이 아니라 월 생활비 설계다. 그는 특히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빚을 최대한 줄일 것. 은퇴 후 대출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된다. 젊을 땐 버틸 수 있어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심리적 압박이 훨씬 크다. 둘째, 생활 수준을 조금 일찍 낮춰볼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전에 소비 습관을 못 바꾼다. 하지만 월 500만 원 쓰던 사람이 갑자기 250만 원으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퇴직 5년 전부터 일부러 소비를 줄여봤다고 한다. 미리 연습해보는 거죠. 셋째,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할 것.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의료비다. 아무리 연금이 잘 나와도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김 씨 부부는 여행을 가도 꼭 많이 걷는다. 시장도 걸어다니고 바닷가도 걷고 일부러 계단도 이용한다. 우린 지금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건강 저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농담 같지만 실제 은퇴 생활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기 인생으로 돌아오는 시간. 김 씨는 가끔 예전 직장 근처를 지나간다고 한다. 여전히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예전엔 은퇴하면 내가 쓸모 없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 명함 없어도 사람은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기답게 사는 시기 같다고 말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스트레스가 없고 계절 변화를 느낄 시간이 있고 아내와 평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다. 물론 은퇴가 마냥 낭만적인 건 아니다.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자산, 건강 문제, 외로움, 인간관계 변화 같은 현실적인 고민도 많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다시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누군가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활력을 찾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아간다. 중요한 건 남들이 보기 좋은 노후가 아니라 스스로 편안한 삶을 만드는 것이다. 김 씨 부부는 오늘도 여행 중이라고 했다. 특별한 해외여행이 아니다. 집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항구 도시다. 거기 칼국수집이 참 맛있거든요. 인터뷰 끝에 김 씨가 웃으며 말했다. 젊을 땐 돈 모으느라 바빴고 지금은 추억 모으느라 바빠요. 어쩌면 은퇴 준비의 진짜 목적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을 제대로 느끼며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놓친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연금 액수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에서는 경제적 안정보다 더 오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간관계, 일상의 리듬, 그리고 삶의 목적감을 꼽는다. 특히 은퇴 직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큰 심리적 공허감을 경험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본인도 모르게 사회적 역할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는 팀장이었고, 누군가는 영업 전문가였고, 누군가는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며 조직 안에서 필요로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역할이 갑자기 사라진다. 문제는 인간의 뇌가 생각보다 소속감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미국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을 추적 조사했는데 노년기 행복을 가장 강하게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좋은 관계와 꾸준한 사회적 연결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로 은퇴 후 급격히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비슷하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생활, 대화가 줄어든 인간관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습관, 반복되는 TV 중심 생활, 새로운 자극의 부족.
이런 환경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장소를 가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낯선 경험을 할 때 활성화된다. 특히 여행이나 산책처럼 공간 이동이 포함된 활동은 기억력과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연구도 많다. 김 씨 부부가 여행을 다니며 가장 크게 느낀 변화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젊어져서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 다니니까 덜 늙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려고 시작한 근교 여행이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생활 자체가 달라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걸음수가 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소소한 기대감도 생겼다. 특히 아내 박정숙 씨는 이런 말을 했다. 퇴직 전에는 남편 얼굴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봤어요. 그 말에 김 씨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땐 서로 피곤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다고 한다. 예전엔 자녀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만 했다면 지금은 다음엔 어디 가볼까? 같은 미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됐다. 노년기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보다 공유 경험이라는 말이 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걷고 같은 풍경을 보는 경험이 관계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김 씨는 요즘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했다. 퇴직금보다 중요한 건 같이 늙어갈 사람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예요. 사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가난만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사람을 빠르게 무너뜨린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보다 역할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한다.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정 없이 집에 머물게 되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쉽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활동량은 줄고 사람 만나는 횟수도 감소한다. 이때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매주 한 번은 밖에 나가기, 하루 30분 걷기, 새로운 취미 만들기, 배우자와 대화 시간 늘리기, 소액이라도 지속 가능한 소비 계획 세우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이 된다. 김 씨 부부도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늘 화려한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어떤 날은 동네 재래시장만 가고 어떤 날은 바닷가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온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은퇴 이후의 삶은 결국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지 모른다.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성공하는 경쟁에서 내려와 이제는 자기 몸과 마음이 편안한 리듬을 찾는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다. 행복한 노후는 거대한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웃을 하루가 계속 있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